국민 라디오 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유성 씨와 홍모 씨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각종 공안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찰보다는 민변이 변호를 맡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이 보복성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변협의 징계를 신청한 권영국 변호사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권 대망론이 이슈입니다. 반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야가 반 총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영입하려다가 헛물을 켠 것처럼 비칩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황준호 국민TV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뉴스와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1월 6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일보 일면 단독 보도로 보여집니다. 예. 정홍원 국무총리를 교체할 방침을 청와대가 확정한 모양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연내에 국민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내각으로 정부를 일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 내각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차례 사의를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또 밝혔던 정홍원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했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 뭐 얘기인가요? 글쎄요. 당분간 더 해달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예. 유임하는 걸로 저희는 그때 받아들였는데 교체하는군요. 뭐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정홍원 총리 적임자는 아니어 보입니다. 그저께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설전 벌이는 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예.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지만은 그 사전에 질문지도 안 주고 경제부총리한테 물어볼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후임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됩니까? 네. 후임으로는 육선 의원을 지낸 홍사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 사람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서 정세균 후보에게 진 그런 홍사덕 전 의원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지요.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선 의원으로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홍사덕 의원 같은 경우 70대고요. 예. 이렇게 노장들을 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김기춘 실장하고 말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홍원 총리도 70대고요.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쉬었던 정홍원 총리 아니겠습니까? 건강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교체의 그 방침을 확실히 굳힌 것 같다라는 보도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입법부 여당 원내수장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분을 행정부 대통령 다음인 국무총리로 갖다 앉힌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2006년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 그 당시 임시의장직도 겸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의원이 참여정부 때였죠. 2006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예. 그때 야당에서 문제 삼았거든요. 당시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내각 발표를 놓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발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 개각을 본 사람은 혹시나 하던 것이 역시나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가 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는 개각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해나갈지 충분히 예측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예. 이번 개각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를 보여주고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각도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학법 처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정세균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개각도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본 것은 아닌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진짜 총리로 발탁이 된다면은 지금 야당이 별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논평을 발표하면 되겠네요. 홍사덕 이완구가 새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고요.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 교육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교사 행정직원
등 449명을 유럽 등지에 보냈다. 이처럼 최근 지방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바닥났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어린이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누리과정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지방교육청 중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교원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배정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 없다며 정부 지원 요구한 교육청들, 복지 포인트, 해외 연수, 교원 관련 예산은 펑펑. 예. 이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 없다며 재검토 요구한 새누리당, 4대강 자원외교 토건 예산은 펑펑. 예. 금액을 비교해봐도 어디다 펑펑을 써야 될지는 딱 결론 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이요. 누리과정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상급식 포기하고 다 누리과정 예산에다 투입한다 하더라도요. 모자랍니다. 예. 지금 뭐 교원들 연수 보내고 복지 포인트에 썼으면 얼마나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금액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당 무상급식 재검토 착수.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면서 조만간 당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신호탄을 날린 셈인가요? 뭐 뒤따라서 여러 지자체,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우리 무상급식 예산 지원 못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실태보고를 지시한 거는 뭐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단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무상급식의 3배 아닙니까? 예. 예. 무성급식이 되겠군요. 무성급식. 예. 무성의한 급식. 자,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나섰던 학교 무상급식 반대. 이번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앞장섰는데요. 4년 전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편복지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기했던 무상급식이 또다시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무상급식 논란은 홍준표 지사 이전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재원을 각급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부터 비롯됐는데 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다가 무상급식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죠. 교육부는 애초 기획재정부의 2015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 2천억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 발표한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일거양득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이 일단 야당의 어떤 복지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급식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수도 있고요. 예. 아울러 재정이 모자란 거야 뭐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을 이곳에 가져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또 이렇게 실천이 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겨냥한 그런 무상급식 무력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헌을 진짜 하게 된다면 예. 그 오세훈 시장은 이제 주민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개헌 때 무상급식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찬반 결과에 따라서 이 박근혜 정권이 거취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0년에는 무상급식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확실한 재원 조달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찬성했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은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을 조달하느냐라는 물음이 생겨났다면서 이 틈에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를 활용해서 보편복지를 압박하려는 정무적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한겨레 3면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 서민, 이걸 챙기는 새누리당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무던히도 많은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러나 그 약속들 대부분 다 무의로, 약속 위반으로 귀결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대안,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안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켜질 것인가, 신뢰에 대한 그런 의문에 직면해 있는 상태지요. 한겨레 1면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 보전금 지급 규정 삭제 같은 공무원한테 불리한 핵심 개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 연금 재정이 부족해져도 정부가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국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도둑 개정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파산해도 정부가 안 도와준다. 네. 이 얘기죠. 너희들의 불행일 뿐이다. 뭐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연재욱 소장, 욱도경 준장, 이 두 사람은 국군사이버 사령관을 지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 연재욱, 옥도경 두 사이버 사령관이 지난 대선 당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 작전팀이 대폭 강화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입수한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연재욱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매일 오후 5시 본인 집무실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만든 특정 정치인, 정치 관련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잇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사항을 지시했으니 당연히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다 알았다는 겁니다. 군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이 정식 보고 개선을 밟아 이루어진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두 사령관만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하고 그 윗선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군 검찰 수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윗선도 보고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그 의혹도 커지게 됐습니다. 그 윗선이 누굽니까? 김관진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김광진 의원하고 김관진 실장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생태가 말이죠. 경향신문 3면을 보면 말이죠. 이번에 옥도경, 연재욱 위로는 뭐 아무도 관여가 안 돼 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수사 결과 발표 때마다 말 바꾼 군,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오늘 경향신문이 3면에 실었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사건이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그런 의혹을 자아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지요. 예. 댓글 달았던 사람들 개인적 일탈이다. 그러다가 사령관이 그냥 뭐 방조했다, 이렇게 또 슬쩍 말을 바꿉니다. 사령관이 방조했다면 개인적 일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번엔 또 사령관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예. 사령관이 관여했다는 말은 사령관이 방조했다는 말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또 당연히 개인적 일탈일 수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 때마다 말을 바꾸는 군, 이 군의 이번 발표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한 번만 더 발표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발표를 하면은 예. 그 윗선까지 보고를 했다. 두 번 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중앙일보 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분을 뭐 여당도 야당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요. 관련한 인터뷰가 잠시 후에 또 있긴 합니다만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있습니다. 예. 반기호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반기문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반기문 측근이라는 사람이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고문 찾아가가지고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갈 생각 없다. 야당에서 활동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기문 측근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라고 반기문 총장의 둘째 남동생인 반기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예. 그 올 초에 그 반기문 총장과 이 반기호 씨 사이에 전화 통화 내용을 이렇게 중앙일보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반기호 씨가. 예. 반기문 총장이 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반기호 부회장은 형님에 관한 책이 30권 넘게 나왔고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반기문 총장은 절대 부화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너희들부터 말 조심해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형님은 단언컨대 정치할 생각이 없다. 대선 얘기 불쾌하지만 모른 척한다. 예. 관련한 책 30권 봤는데 하나같이 엉터리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남동생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경남기업 고문이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보성파워텍 부회장인데 네. 기업인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 보면은 예. 또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하고 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꼬일 거 아닙니까? 예. 예. 저희 개인적으로도 좀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일단 본인의 어떤 참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거 정도인데 반기문 총장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온다면은 과연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족적이 있었는지 이거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 말고는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후 인터뷰를 준비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10면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조간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했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권위 직원인 한 여성은 지난 9월 30일 같은 부서 상관인 두 사람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A라는 그 상사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 여성의 귀에다 대고 아무개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고 회식 자리에서 몸을 기대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계속하고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B 씨는 회식 날 늦은 밤에도 3차를 가야 한다면서 이 여성의 손을 꼭 붙잡고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네. 더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방치위원회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 인권에 대한 이 교육은 사실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이 들어서 하면 참 늦습니다. 근데 이 부산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과연 이 아이들에게 인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부터 밥을 먹게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의 희읍초등학교, 이거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희읍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국어와 수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2학년의 한 학급 담임인 50대 여교사는 시험 전 학생들에게 두 과목 모두 100점을 맞으면 일주일간 급식을 가장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급 학생 22명 가운데 2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은 4명에서 5명인데요. 약속대로 가장 먼저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은 교장이 교사에게 시정 지시를 하면서 중단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비교육적인 성적 줄세우기 관행. 이게 사실 초등학교에서까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2학년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9살짜리들한테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 반 성적 평균이 1등이면 점심 때 가장 먼저 밥 먹고 그러는지 예. 그렇게 해야죠. 자기도. 자기도 그렇게 해야죠. 막 나가는 김문기 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이런 제목의 한겨레 신면 기사가 있습니다. 이 상지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변석도 씨와 임기가 끝난 이영숙, 한희연 씨 등 이사 6명은 이사회를 지난 4일에 열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설립자를 김문기 씨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지학원과 전신 청암학원은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청암학원의 설립 당초 임원은 원홍목 등 8명이라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1981년 김문기 씨 쪽에 속아서 김문기 씨 등을 설립자로 바꾼 정관을 인가했다가 2000년에 원홍목 씨 등 8명으로 바로잡는 정관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김문기 씨와 김문기 씨 측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정관을 김문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김문기에게 2차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설립자를 내쫓느냐? 네, 그렇죠. 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82살 아닙니까? 예. 이쯤 되면은 뭔가 좀 내려놓고 여생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나이 같은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도 보면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주로 물려주잖아요. 참 그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내려주기로. 내려주기. 아들한테. 모양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은 아주 판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리사무소가 포함된 조직적인 관리비 비리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그래서 김부선 아파트 조직적 난방비 비리는 없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신문을 보면 말이죠. 아파트 난방비가 전국적으로 새고 있지만 난방 계량기 등의 파손, 고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뭇 상반돼 보이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전국 가구별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 중간 집계 결과 지금까지 난방 계량기 고장 파손이 3,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781만 가구에 대해서 난방기 계량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3,787대가 고장났고 11대는 훼손돼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신해철 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서울신문 8면을 보면은 수술 후에 복통을 호소하는 신해철 씨에게 병원장이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족들은 그 병원 원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국과수 관계자의 말을 빌린 조선일보 10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신해철 씨의 심낭에 심장을 둘러싼 막이죠. 심낭에 구멍이 난 것은 위수술 때 생긴 것 같다. 위수술. 어디서 했습니까? 그 병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위수술 안 했다고 하지만 수술 흔적이 또렷이 나왔다. 말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 병원이 말이죠. 중앙일보 일면을 보면은 2천억대 해군 납품 비리, 대령 출신 로비스트가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수억 받고 통영함, 음파 탐지기 등을 이렇게 알선했다는 거지요. 검찰이 해사 군피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신청한 사실을 전하면서 묵비권을 강요한 그 민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강요했느냐 권유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민변 변호사들이 강요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자기가 변호를 맡은 그 의뢰인에게 예. 다시 말하면 안 돼? 입 다물어야 돼? 이렇게 강요한다. 입 안 다물면 다시 가만 안 둘 거야? 이럴 변호사가 있나요? 나 당신 변호 그만두겠어? 예. 아니 변호사 그만둔다는 건 뭐 그걸 강요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잠시 후에 저 권영국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2면을 보면요. 배우 박혜진 씨의 봉사활동 내용이 실렸습니다. 박혜진 씨 놀랍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던 악플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당신들 그 봉사 참여를 한다면 내가 소취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예. 참 굉장히 멋있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총리님, 맨 위에 수배 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을 연상시킵니다. 이 전단을 배포한 이하라는 작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무려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제명이 어이없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건조물에 주인의 승낙 없이 침입해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를 적용하자니 인격을 경멸한 의사표시보다는 풍자와 해악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친고죄라서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 내용을 대통령 모독이라 생각해서 처벌한 건데 정작 죄명은 건조물 침입죄. 전단지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조물 침입 행위는 대통령 모독하고도 관계가 없죠. 게다가 출입문 손괴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무리하게 정의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리님, 만약에 일반적인 광고 전단지였다면 경찰이 굳이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7시간이나 조사해서 입건했을까요? 일반적인 유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주인이 승낙 없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주인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고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향한 기본권이죠. 국회의원 기자회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기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위 역시 180개 나라 중 57위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31위에 비해서 26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는 응답을 한 장홍원 총리. 정 총리가 말한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며칠 전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때는 규제할 만한 근거법이 있지는 못합니다. 근거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북전단 살포는 규제를 가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 안보 우려 따위는 신경 안 쓰고 표현의 자유를 숭상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용.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법 타결해달라 이렇게 전단 살포하려니까 막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도심에서 그건 굉장히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안전을 위협합니까? 파주나 연천에서 날리는 전단은 지금 그런 식의 말한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날아가다가 잘못 도로 위로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를 주면 어떡하냐. 막았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데 왜 못 막습니까? 총리 자신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현실.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면은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부총리에게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친 나라.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 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2009년에 있었는데 최근에 밝혀졌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다뤘군요. 네, 외신 보도 사이트 뉴스프로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경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의 방사능 유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3일 경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서 2009년에 사용이 끝난 해결료를 원자로에서 꺼내 연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연료의 일부가 경납 용기 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신문은 하지만 한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당시 직원 1명이 경납 용기 안에 들어가 연료를 저장고로 이동하는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고요. 이 직원이 작업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진술했지만 이것에 대해 원자력위원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위원회가 작년 8월 검찰로부터 사고에 대한 통지를 받았지만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둔 그렇게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지사까지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55석, 공화당이 45석으로 전체 의석이 100석인 상원은 100석 중 36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예. 공화당은 경합지역 13곳 가운데 켄터키와 캔자스 등 자신들의 텃밭을 모두 지키면서 또 동시에 기존 민주당 지역이었던 10개 선거구 중 7곳이나 빼앗아왔습니다. 경합지역 중 하나였던 루이지애나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주 선거 규정에 따라 다음 달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 이것도 공화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막판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아직 있지만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과반을 넘긴 54석, 민주당이 46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하원과 주지사 선거 결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재 23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242석을 얻어 다수당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다졌고요. 예. 현재 199석인 민주당은 174석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36곳 중 민주당이 무려 24곳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24곳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은 8곳에서만 이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공화당이 하원을 지키고 상원을 또 탈환하면서 2006년에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다시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인 장년 남성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의 텃밭으로 좀 알려져 있는 지역들, 이곳에서도 공화당이 많이 이겼다고요? 네,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메릴랜드와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 등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특히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 민주당의 상징색을 따 딥블루라고도 불리는 메릴랜드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인데요. 예. 선거 전 민주당에서는 메릴랜드 주지사는 무난히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장담했었고 공화당에서도 그곳에서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아칸소 그리고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됐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예. 판도가 거의 나온 직후에 두 당의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입장 차이가 있는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 민주당이 지향하는 큰 정부에 대한 실험은 수명을 다했다며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으로 인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교체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민개혁을 강행할 뜻을 보였고요.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말해 앞으로 대통령과 공화당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예. 미국 민주당도 이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우리 관심은 이제 이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점인데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상원이 북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인데요. 예.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7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상원이 이를 통과시키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조기에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그렇다면 차기 대권 레이스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지금 유력 주자로 좀 꼽히고 있죠? 네, 미국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은 4일 중간선거 이후 주목받을 대표적 주자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 중 대선 후보로 클린턴 전 장관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65%에 달했고요. 예.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 중에서는 21%가 롬니 전 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만큼 주목받는 예비 후보는 없는 형국인데요. 최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공화당의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됩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 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려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61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는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시험일인 13일에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늘리고 지하철 운행을 총 38회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오늘 소관 상임위 통과시키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이 범죄 수익 은닉 및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정부 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늘 각각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이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요.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병헌법은 다수의 인명피해에 관한 사고에 대해서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 일정대로만 된다면 그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이 작업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내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침내 본격적인 진상조사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와 유가족들이 특히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처 구성을 위한 120명 안팎의 실무직원 채용 절차, 채용을 따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산 배정 절차, 기타 실무 및 사무 준비 등등 위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진상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적어도 2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정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연내 조사위 구성을 마치고 2005년도 시작과 동시에는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상컨대 유가족들 중심으로 조사위원 인선 작업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의 경우 특별조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만큼 가족대책위 측의 인선 작업에 관심이 모입니다. 조사위원장이나 위원이 되려면은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즉 교수여야 하고요. 예. 재난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어야 하는 등의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 전문가가 반드시 교수여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 조사위원장이나 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원칙적으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안팎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 인권이나 각종 시국 현안과 관련해 활동을 해온 변호사들입니다.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사가 그중 한 명입니다. 백승헌 변호사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옥 전 대한통운 대표한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전 총리를 대리해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구성하고 또 그 사이에서 사안의 본질을 끄집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잘 아시는 김형태 변호사도 거명됩니다. 민변 창립 멤버죠. 현재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예. 민변을 세운 이후에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각종 언론 활동 등을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덕망 높은 변호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갑배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양재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가족들은 특히 단원고 희생자 학생 쪽 유가족들은 박주민 변호사, 우리 국민라디오에도 출연을 하고 있죠. 박주민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서 조사위원으로 진지하게 활동을 좀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박주민 변호사가 올해로 법조 경력이 9년 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예. 지금 거론되는 그 조사위원장 후보들은 대부분이 변호사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난달에 당론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또 발의까지 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에서도 다뤘지만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자를 보존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조항, 이거 삭제했다고요? 네, 가뜩이나 논란이 커졌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내고 좀 덜 받게 하는 문제와는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의 적자를 보전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무리 적자가 크더라도 국가가 함부로 책임을 져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예. 국민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에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새누리당은 보존 의무를 삭제하고요. 대신 공무원이 낸 돈 등이 부족하면 재정 지원을 합쳐서 책임 준비금이라는 걸 적립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책임 준비금 적립 조항을 적립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공무원연금에 있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쓰는 바람에 책임 준비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 기자회견도 갖고 대대적으로 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 못 찾아냈다고 봐야 됩니까? 좀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기자들이 못 찾아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정 작업을 주관한 이한구 의원이나 김현숙 의원 등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브리핑을 하고 내용을 설명했지만 분명히
그 브리핑이나 설명에는 국가의 적자보전 책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은 그 내용 자체는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은 관계 당사자들로서는 기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인가요? 그 새누리당하고 저 공무원 노조가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실제로 만나서 뭐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 문제부터 또 논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군대 내 사고 잇따르니까 대책이 하나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가하자. 네. 근데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가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등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대상이었던 26개국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1개국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등 15개국 병사들은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등 6개국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멕시코,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가동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나라들의 언론 자유 순위 대개 최하위권입니다. 중국이 175위, 베트남 174위, 터키 154위, 인도 140위 등이었습니다. 이런 현황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청취자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뉴스 들으면 이동통신 3사들이 예, 국회에다가 얘기해서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또 요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검찰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면서 검찰과 민변의 대립 점점 격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징계 대상으로 지목한 변호사 중 이름 가나다 순으로 보나 또 검찰이 괘씸하게 보는 정도로 보더라도 단연 앞순위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의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검찰이 같은 이제 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서로 이제 무죄 공방을 벌여야 되는 한 당사자이거든요. 예. 그 한 당사자인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죠. 예. 자신들도 결국은 이제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도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 당사자가 자신이 기소해 놓고 그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이게 매우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보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일례로 이제 제가 2009년도 6월 달에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병원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때도 이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근데 이제 그때도 기소가 됐었죠. 그러나 그 사건에서 보면 결국 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됐고, 저를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했던 경찰 중대장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사건의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국 지금 이제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징계를 신청한 것은, 이것은 사실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검찰이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의 징계를 청구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변호사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비위가 있을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면 행령 사건을 했다든가 또는 사기를 했다든가 또는 변호사로서 수임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든가 이런 이제 비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협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실은 징계 요청하기보다는 예. 이게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를 이제 토대로 해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하는 이런 이제 보통 절차를 거치게 되죠.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런 혐의를 좀 문제 삼고 있고 이걸 결국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인하시는 입장이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이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대한문 이제 앞에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들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요. 예. 그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 위에 화단을 만들어 놓았죠. 예. 그러니까 이 화단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화단 앞 구역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금지 구역으로 사실상 설정을 해놓고 그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면 금지 통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금지라든가 또는 이 집회 방해에 대해서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집회 신고를 했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경찰이 또다시 화단 앞에 그 구역은 자신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경찰의
지금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그 처분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때 효력정지 결정을 했고요. 예. 달리 얘기하면 법원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결정을 받고 이제 민변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다시 이제 하단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집회 장소 안에, 신고된 집회 장소 안에 경찰을 투입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질서유지선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이제 집회 공간을 경찰이 또다시 임의적으로 침범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집회 장소 밖으로 나가라고 몇 차례 이제 고지를 했고, 결국은 경찰이 집회 장소 안에서 도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자유로운 집회를 우리가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집회를 위해서 해고하라. 이렇게 이제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고, 법원이나 판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찰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경찰을 더 강화했고, 그래서 이제 집회 방해죄를 지금 경찰이 공공연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재의 어떤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 방해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당 방해 행사로서 경찰을 그 집회 공간, 신고된 집회 공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쳤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그다음에 뭐 집시법 위반, 오히려 이제 역으로 우리를 고소를 했고, 검찰도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경찰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자처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이미 그 합법적인 그 집회를 허용하라라고 지금 결정도 났고, 그 이후에 예.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도 사실상 그 집회 제한 통보가 잘못됐다는 그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집회를 방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찰을 그대로 두둔하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한 그런 대상자인데, 기소가 되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지금 징계 대상이라고 검찰이 대한변협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대한문합 집회에 참여해서 기소된 변호사가 5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명은 전혀 뭐 기소와 관련이 없는데, 1명은 이제,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이런 형태로 해서 간첩 사건에서 이제, 변론을 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허위 진술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이제, 이유를 들었고, 예. 또한 이제, 김인숙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경찰 폭행했다는 이유로 연행돼서 구속된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이제 접견을 갔던 거죠. 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마치 묵비권을 강요했다 이러면서 수사나 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혐의를 가지고 또다시 징계를 신청했는데, 이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검찰 앞서서 이제 양경 변호사가 이제 간첩 사건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이제 본인으로부터 자기가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제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 거짓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해서 그것은 진실에 따라서 사실은 잘못된 진술은 다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품위 유지 또는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요청한 것이고요. 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김인숙 변호사는 그야말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오히려 또 진실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징계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오늘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예, 오늘자 조선일보 보면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법조계 묵비권 강요한 민변 변호사법 위반. 근데 의뢰인하고 이 변호인 관계에서 묵비권을 강요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권리를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참 말이 예, 권영국 변호사님? 예, 들리십니까? 예, 통화 중에, 전화 인터뷰 중에, 전화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예, 다시 연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검찰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요구당한 당사자 중에 한 분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이 되는 대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민변 소속의 7명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5명은 현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여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2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연결됐습니까? 예, 권영국 변호사님? 예, 지금 이동 중이라서 전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징계를 신청하면 변협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절차 말입니까? 예, 절차요. 변협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제 일단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변협회장 앞으로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제 변협에서는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일정 부분 타당한 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변협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예.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개시 청구를 변협 징계위원회에 하려면 결국은 징계 개시 결정을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협 내에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 회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결정을 징계 개시 청구를 하기 전에 예. 이런 사안들은 보통 조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하고 일정 부분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 개시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예. 나중에 법원 판단에서 무죄가 되거나 그리고 변협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건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고 결정되면 이걸 청구한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사과하면 그렇죠. 됩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찰과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저는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경찰이 실제로 공권력을 남용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검찰로서는 매우 자기들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법률 절차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이제 사건 자체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두둔한 사건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추가로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5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원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원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 반기문 대안론을 제기하며 선수를 치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노장그룹이 반기문 우리 편론을 들고 나왔다. 차기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을 때 정치권 바깥에 그럴싸한 인물에 눈독을 들이는 건 한국 정치의 변함없는 습성이다. 이렇게 해서 흠집난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망가진 건 선수뿐만이 아니다. 구단 내부의 선수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외인 구단에 공들이다. 개도 잃고 구력도 잃는 팀도 많다. 이 점에선 여야가 다를 게 없다. 예, 한결의 임석규 논설위원회의 글이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뜻은 당장 한국 정치와 선을 긋는 양상입니다. 그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의 그에 대한 평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국제뉴스에 정통한 황준호 국민TV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총장 여야가 서로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또다시 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명사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소개해주신 그 한겨레 칼럼의 일부처럼, 근데 한겨레 칼럼의 일부에서 보면은 이제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리더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안에서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런 전제를 하고 했는데, 예. 하면서 이제 반기문 대안론을 비판했는데, 지금 정치권 일부와 언론에서 하는 이 이런 반기문 명사 정치라는 거는 그런, 기존의 인물들이 없다. 대안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거를 좀 더 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심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은 정말 무색무취하고, 어떤 평가도 하기가 힘든 분인데요. 예. 그리고 그런 분을 내세워서 하는 그런 명사 정치인데, 그게 이제 정치와 외교가 큰 틀에서는 같은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동시에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정치와 외교인데,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른 점이,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대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외교 같은데, 반기문 총장이 하는 외교와 한국 정부가 하는 외교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외교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서 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 자리에서 하는 외교라는 것은 이해관계 대변보다는 완벽한 갈등 조정, 갈등의 소통, 창구,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잘해왔고, 전반적으로 볼 때 잘해왔고, 근데 그런 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관계 대변하는 게 더 강한 한국 정치 영역에서 이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결이 맞지 않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황 팀장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반기문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얼마 전에 권동갑 상임고문도 그랬고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 그런 말을 일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인데 이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는데 예. 그 주변에 반 총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있는지 반 총장에 일단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예. 반기문 총 그 외교관들의 속성상 그 외교관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예를 들어서 과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사람들이 측근이듯이 외교관의 측근은 주로 과거에 공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그런데 반기문 장관하고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로 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동지관계로 맺은 측근이 아니라 업무상 맺은 측근입니다.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의 측근들이 와서 뭘 타진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측근인지 여기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 외에는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에서 무슨 일을 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뭐 일단 연임을 했으니까 연임한 것만으로도 뭐 좋은 평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대한 평가. 예, 일단 유엔 사무총장의 되고 또 재선에 성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사인입니다. 예.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자리가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봐서는 미국의 어떤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또 유엔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도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스스로 뭐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진보적인 행동들을 그런 그 외교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물론 그 국제적인 평판이라는 게 정말 모호한 말인데요. 전국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세력과 이해관계가 다투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평판을 딸 수가 없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진보적인 것도 또 해오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감에 있어서는 그 얼마나 강력하게 해왔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이 한 말과 행동, 또 어디를 방문해서 하는 중재활동, 외교활동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무난했다 이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무난했고 정말 외교관 같은 여기서 듣고 당신들 말이 옳은 것 같다. 여기서 듣고 또 당신들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런 활동을 해온 거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뭐 참여정부 때 그 외교장관도 했고요. 어쨌든 그 외교관 출신의 관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일을 했고. 성향상으로 봤을 때 좀 미국에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가까운 게 아니라, 그 외교부 북미국 마피아라고 하죠. 북미국,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와 관계하는 외교부 부서인데요. 이 북미국에서 북미국 마피아의 최대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막 아주 친미적이다. 물론 그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미적인 외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완전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북미국 마피아의
대부라고 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입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친미적이어서 미국 사람처럼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 우리 외교장관을 했던 분들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외교장관을 했던 분들도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강기문 총장은 그런 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관료, 외교관 그리고 큰 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외교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태권도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최근 예. 이제 언론 통해서 그 보도자료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모르는 일이고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나 대권에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로 안 나간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도 공식적인 어떤 공문 같은 걸 보내서 예. 자기를 거기에서 빼달라.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빼줬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냥 오히려 그런 걸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 가끔씩 이제 간헐적으로 반기문 대망론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듯이 절대로 나를 거기에 넣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똑같이 밝히는 정도로 앞으로는 일단 계속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금지해달라도 아니고 자제해달라고 했고요. 물론 예. 제가 뭐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안이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국 중간선거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정세나 앞으로 대북 정책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 한반도 정세를 완전 망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8년 중에 막판에 2년, 그러니까 2006년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 이번에 오바마가 같이 똑같은 참패를 당한 이후에 2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바꿔서 뭐 우리가 육자회담에서 말하는 213 합의, 13 합의 이런 것들이 다 2007년, 8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 근데 그때 조지 부시의 생각은 어쨌든 뭔가를 좀 외교에서 뭔가를 좀 남겨야 되겠다. 특히 한반도에서도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난 그 전 앞에 6년 동안 자기가 외교를 망쳐왔던 것에서 그 평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2년 동안 뭐 이라크 수렁은 계속됐고 한반도에서만 약간의 진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백악관의 의지입니다. 예. 한반도에서 또 혹은 뭐 중동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의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어떤 뭘 좀 이뤄보겠다. 그럼 커다란 변화는 없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발목 잡기건 뭐 등 떠밀기건 이런 거는 대통령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지 그걸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한다면은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정 여기에 조금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어쨌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을 더 좋아하는 당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의지가 있어서 그걸 한다면 미뤄지지 않을까. 그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PD가 제작에 도움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